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번 시간에는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6강인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입니다. 지원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법제 22조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법제 22조에 나온 내용이 그 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영. 우리가 투자조합은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좀 남은 내용들, 뒤에 나온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5번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 재산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그 투자조합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투자조합의 재산의 보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재산의 보관을 신탁업자에게 위탁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있죠. 신탁업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제 증권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증권 투자하는 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한 자산.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게 되면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권 투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확인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법 23조의 내용인데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서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거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조합의 경우에도 등록하잖아요. 누구한테? 장관에게 등록하는 거니까 당연히 결산서도 뭐요?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기 탈퇴, 조합원의 탈퇴, 지분양도, 조합의 해산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6번에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탈퇴할 수 없습니다. 탈퇴할 수 있는 경우 어떠냐? 여러 가지 회사가 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죠. 탈퇴할 수밖에 없지, 이럴 때는. 그래서 탈퇴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투자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했으면 더 이상 회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탈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예요.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기 때문에 탈퇴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겁니다. 다음에 그 조합원의 지분양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분양도.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것도 전원의 동의예요.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건 2019년 18년 연속 나왔죠. 왜냐면 법제 24조의 2 해가지고 2017년에 추가된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2년 연속 시험에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당연히 유한책임조합원의 경우에는 뭐예요? 양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거죠.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분 양도에 관한 규정도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투자조합의 해산입니다. 투자조합의 해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해산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산한다. 자, 첫 번째는 존속기간의 만료. 원래 존속기간은 몇 년이죠? 5년 이상이었죠. 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었는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조합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해산합니다. 또 2번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가 있는 경우에 전원 49인 이하의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는데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뭐예요? 역시 해산한다. 그 다음에 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에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탈퇴했다면 당연히 조합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해산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 해산합니다. 해산하는 경우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의 만료,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그 다음에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또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가 있을 때 해산합니다. 그럼 해산했으면 이제 청산해야죠. 남은 재산 가지고 청산을 해야 되는 건데 2번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되지만 다만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실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에 출자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요. 출자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뭐예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유한책임사원이 아닙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갖다 변제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산에 관한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청산 결과, 청산하게 되면, 해산한 다음에 청산하게 되면, 그 청산 결과를 갖다 보고하고 등록을 말소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청산 업무를 끝마친 다음에는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투자조합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잘 나옵니다. 이에 대한 예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이거 종합적인 내용들 다 나왔습니다. 1번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구성화돼 투자조합은 두 가지 구성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3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셋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이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아니죠. 자금 차입, 지급 보증, 담보 제공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금 차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3번에 증권 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 100분의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역시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다? 아니죠. 탈퇴하는 사유가 3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할 수 있는데, 물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지만 이거 말고 2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탈퇴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5번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유언책임 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에 해산할 수 있죠. 해산합니다. 해산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산한다. 맞습니다. 5번이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조합에 관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투자조합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중소기업 상담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회사. 글자 그대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을. 중소기업 상담회사에 관한 건데, 자, 상담회사에 관해서는 뭐 다른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중소기업 상담회사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지원을 받으려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해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물론 이제 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죠.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요한 사항이 뭔가 하는 게 또 처음에 나왔어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 가로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법인명, 회사명입니다.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납입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현황,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이건 정관입니다. 투자회사기 때문에, 상담회사기 때문에 정관이에요.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갖다가 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어떤 회사냐?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6가지가 나와 있죠. 자,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또 2번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행, 또 창업 절차의 대행, 또 창업 보육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자문. 자,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장관에게 등록을 한 다음에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갖춰야 될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상담회사가 갖춰야 될 요건. 그래서 1번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강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와 있는데, 이런 요건들은 잘 나오죠 원래. 자,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상담회사는 규모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납입자본금 얼마? 5천만원 이상일 것. 그 다음에 협동조합 등인 경우에도 역시 뭐예요? 출자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뭐예요? 자, 5천만원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5천만원 이상일 것. 자, 물론 회사는 자본금입니다.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조합의 경우에는 뭐예요? 출자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인데 여기서는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상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합니다. 앞에서하고 똑같죠? 근데 답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앞에서 2가지 경우에는 5년이었죠.
창업투자회사하고 투자조합은 5년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하기 때문에 자 3년이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또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자. 이 말은 많이 나옵니다. 약정한 날을, 물론 정당한 사유입니다.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원 중에 있을 때는 역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아무 상담회사니까 전문 인력이 있어야죠. 자, 별표 1의 전문 인력 중 앞에서 했던 전문 인력입니다. 경영 분야하고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있었죠? 똑같은 겁니다. 별표 1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령 별표 1에. 그래서 전문 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보유가 아니에요. 그냥 보유가 아니라 상근해야 되는 거예요. 늘 와서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상근. 늘 근무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문 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과 또 한 가지는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을 보유할 것.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용역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답니다. 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용역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상담회사로서 그 지원 금액은 해당 용역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용역대금 전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 일부가 얼마냐는 거예요. 일부는 뭐예요? 100분의 80 이내로 합니다.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시행령에 나온 내용이지만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시문제, 상담회사도 예시문제 하나 좀 보셔야죠. 예시문제는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할 때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했는데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6가지 얘기했었죠. 6가지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회사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상담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 6가지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등록한다고 그랬죠. 그 6가지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만 다 고른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 기업의 창업 절차의 대행 포함됐었죠. 창업 절차의 대행,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다 들어가죠. 일단 맞습니다. 6가지인데 6가지 중에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2가지가 있죠.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그리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행 등의 사업 나왔었죠. 자, 결국 6가지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돼서 나왔던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7번에 나오는 그 창업 절차가 나오는데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창업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그 뒤에 이제 보치 같은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핵심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창업 절차 해가지고 사업계획의 승인, 그리고 사업계획의 승인할 때 사전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법 33조에 나온 내용인데 먼저 1번, 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